자, 우리 교재 57쪽에 18번. 요런 도로망에서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영아, 이게 어떤 방법이 편해요, 너는? 1111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점 2개 잡아서 푸는 게 편해요? 그러면 점을 2개 잡았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일단 우리가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요쪽 방향으로 이제 점들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랬을 때 뭐 이렇게 2개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2개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3개를 잡아도 되고,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 계산하기 제일 쉬운 걸 잡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파랑으로 잡는 것이 요거 지나가는 거 찾기도 쉽고, 요렇게 직사각형, 요렇게 직사각형 하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지나가는 거 찾기도 쉽잖아. 그죠? 요거는 그냥 일자고, 여기서 요렇게 직사각형 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가장 계산하기 쉬운 점들을 골라서 푸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파란 점은 A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예요? 여기서까지. 3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팩 곱하기 3팩분의 5팩,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10가지, 그럼 30가지가 되겠고, 그다음 밑에 있는 점 지나가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가지? 1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팩 나누기 4팩이죠? 5가지. 합치면은 35가지.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은 거 해봅시다. 73쪽에 5번. 73쪽에 5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B라고 했을 때 두 집단이 평행할 확률은, 일단 은솔아, 평행이 뭐지? 어떨 때 평행이죠? 그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하다. 맞아요. 기울기가 같을 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를 때, 그때 평행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네 둘을 먼저 첫 번째 애를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두 번째 거 얘도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4y 4x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이게 둘이 서로 평행을 하려면 일단 요거하고 요거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A가 B분의 4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곱해가지고 4가 되는 순서상이 뭐 있나 찾아보면 3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1, 4, 2, 2, 4, 1 이렇게 3가지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이제 얘하고 같아지기 위해서는 B 값이 3이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네요. 그쵸? 이 조합에 B가 3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만 집중을 하면 이렇게 3개가 답이 되겠고, 그러면 36개 중에 3개니까 확률이 뭐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걔를 기본으로 풀면 돼요. 또 질문하고 싶은 거. 66쪽에 13번. 13번. 자, 66쪽에 13번은 이 식을 보면서 이 식이 요거를 전개시킨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 이거 알잖아, 하영아. 1 플러스 x의 n제곱.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nc0 더하기 nc1 x 이렇게 쭉 가잖아, 그치? 그래서 ncn에 x에 n제곱 이렇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지금 요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러면 n 자리에
15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x 자리에 7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7의 15제곱. 그럼 이게 8의 15제곱이기 때문에 2의 45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n값은 45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서준이 이거 교재 앞에는 어디까지 됐어? 75까지? 질문 없나요? 69쪽에 13번. 자, 5, 6, 7, 8에서 2, 3, 5, 7, 11로 가는 함수인데 일단 F6이 5라 그랬으니까 5, 6, 7, 8에서 2, 3, 5, 7, 11로 가는데 F6이 5니까 얘가 5한테 쏘는 거 이건 정해져 있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하영아 이 조건을 우리 뭐라 그래? 큰큰 작작이죠? 근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큰큰 작작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뭘로 계산해요? H로 계산을 하지, 그치? 근데 지금 6이 5한테 쏜다는 건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얘랑 얘로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5는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을까? 뭐라고? 2, 3. 큰큰 작작이니까 5가 막 7한테 쏘면 될까요? 안 되지. 이걸 건너가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크로스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5는 2, 3, 5한테 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7, 8은요? 7, 8이 2한테 쏠 수 있어요? 큰 작작이 뭐야? 큰 놈이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이 작은 놈한테 쏜다는 거잖아. 근데 6이 5한테 쐈잖아요. 6이 5한테 쐈으면 7은 5보다 어떤 애한테만 쏴야 돼요? 크거나 같은 애한테만 쏴야지. 여기서 7이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날리면은 이 파란 화살표랑 빨간 화살표랑 이렇게 크로스가 돼버렸잖아.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나는 순간 큰큰 작작이 깨지는 거예요. 크로스가 됐다는 거는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쐈다는 얘기 아니야, 형아? 큰큰 작작의 기본은 화살표가 크로스 되면 안 돼. 그럼 다시 7, 8은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니? 또는 큰큰 작작인데 등호가 포함이잖아. 6이 5한테 쐈죠. 6이 5한테 쐈으면 7은 어떤 애한테 쏠 수 있을까? 그러니까 7은 5보다 어떤 애한테? 등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7, 8은 누구한테 쏠 수 있을까? 11. 봐봐. 6이 5한테 쐈을 때 아까 내가 5는 누구한테 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지. 그때 네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2, 3, 2라 그랬지 처음에. 그래서 내가 다시 2, 3 하고 누구도 쏠 수 있니? 그랬더니 2, 3, 5요 라고 대답했잖아. 여기서 5를 포함시킨 이유가 뭐야? 6이 5한테 쐈는데 5는 얘보다 더 작거나 같은 애들한테 쏠 수 있으니까 얘까지 포함시켜서 말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만약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5는 2, 3한테만 쏴야 되는 거야. 6이 5한테 쐈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애들한테만 쏠 수 있다고 5는. 근데 여기 등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등호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건 6이 5한테 쐈으면 5도 5까지는 쏠 수 있는 거야. 6이 쏜 거랑 똑같은 애한테까지는 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7이 누구한테 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
일단 넘어가면 안 돼. 이 화살표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절대 쏘면 안 돼? 2랑 3한테 절대 쏘면 안 돼, 7은. 그럼 누구한테 쏠 수 있어? 5, 7, 11한테 쏠 수 있다고. 5, 7, 11. 그지? 6이 5한테 쐈으니까 6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랑 그거보다 큰 애들이랑 한테 쏠 수 있다고.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없었으면은 7은 누구한테 쏠 수 있어? 등호가 없었으면은. 등호 이거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다 요렇게 써져 있는 거하고 요렇게 써져 있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6이 5한테 화살표를 쏘는 순간 다른 애들은 5한테 절대 화살표를 쏠 수가 없어. 이게 부등호가 없잖아, 그지? 등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게 포인트야. 근데 얘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6이 5한테 화살표를 쐈다고 하더라도 다른 숫자들 5나 7이나 8도 얘한테 어때? 화살표를 쏠 수 있어. 그 얘기는 화살표를 맞은 애가 또 맞을 수 있는 거지. 그걸 우리는 중복이 허용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중복이 허용된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부터 말해볼게. 요거부터. 요 경우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6이 5한테 쏘는 걸로 정해져 있다면 5는 누구한테만 쏴야 된다? 2, 3한테만 쏴야 된다. 7, 8은 누구한테만 쏴야 된다? 11. 아니 5랑 아니 2, 3. 일단 크로스는 안 돼. 7이 얘가 여기로 지금 선을 거놨잖아, 그치?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돼. 지금 등호가 없어. 중복이 허용이 안 돼. 이미 얘는 화살표를 맞았잖아. 2, 3. 아니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6보다 7이나 8이 더 크죠. 근데 6이 5한테 화살표를 쐈죠. 그러면 얘네가 쏘는 화살표들은 얘보다 어떤 애한테 맞아야 돼? 큰 애한테 맞아야지. 근데 왜 없대? 얘는 누구한테 쏴야 돼 그러면? 7. 11. 그럼 얘네한테 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작작이잖아. 작은 애는 작은 애한테 쏘고 큰 애는 큰 애한테 쏘는 게 기본이잖아. 둘 다. 근데 얘처럼 등호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얘 말이야, 얘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위의 상황에서는 5는 누구한테? 7, 8은 누구한테? 7, 11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근데 밑에 상황에서는 등호가 들어갔지. 등호가 들어갔으면 자 5는 누구한테? 2, 3, 5한테. 그치? 5한테도 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야. 얘랑 얘 다른 점. 그럼 7, 8은 누구한테? 아니지. 여기도 5, 7, 11이 되는 거라고. 5, 7, 11.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6이 5한테 쐈지만 7도 5한테까지 쏠 수 있는 거야. 그 위로는 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다시 밑에 있는 경우에는 5는 2, 3, 5한테, 7, 8은 누구한테? 5, 7, 11한테 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풀 수 있다. 그래서 7, 8은 5, 7, 11한테 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 그럼 5가 선택권이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5는 세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7, 8은 같이 묶어서 갈 거야. 7, 8 묶어가지고 5, 7, 11한테 쏴야 되는데 지금 큰 작작이고 중복 허용이잖아. 이럴 때 뭘로 계산한다고? H로 계산해. 그러니까 7, 8이 5, 7, 11한테 중복 조합으로 쏘는 거야. 그럼 몇 H 몇이 돼야 돼? 3에 3에
3H2가 돼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은 3H2만큼의 선택권이 있어. 이게 계산하면 6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는 18가지가 되는 거야. 맞니, 하영아? 이게 69쪽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답은 18인데 여기서 그럼 만약에 여기 등호를 없앴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등호가 없어졌어. 그러면 5가 쏠 수 있는 건 그죠? 2, 3 두 개가 되겠지.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7, 8이 쏠 수 있는 건 7, 11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뭘로 계산해야 돼? C로 계산해야지. 그러면 7, 8이 7, 11한테 쏘는 거니까 두 개가 두 개한테 쏘는 거잖아. 그리고 조합이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2C, 2가 되는 거니까 1인 거예요. 1. 그래서 자, 만약에 등호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딱 몇 종류? 2종류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봅시다. (75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없죠? 그럼 우리 7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76쪽으로 가서 76쪽에서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26번 문제 있죠? 많이 봤던 건데 76쪽에 26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계산한 거죠? 8C 왜? 83이지, 그지?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3개 뽑아야지. 그래서 여기 얼마다? 56개고. 그러면 서준아,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모르겠어? 은솔이 했어? 가운데다가 3근까지 기회요. 응. 그 다음부터 하영이 찾았니? 직각삼각형? 은솔이 찾았니? 24개? 왜 24개죠? 4C1. 그 4C1은 어떤 의미죠? 그치? 여기에 키워드는 지름이야, 지름. 그죠?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된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한 변이 반드시 이 원의 지름이 나와줘야 돼, 지름.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지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지름이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4개의 지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4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4가지고, 그럼 내가 만약에 자, 이 4가지 지름 중에 빨간색 지름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 점과 요 점이 선택이 된 거고, 남은 6개의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얘를 골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어도 이거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그치, 요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점을 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골라도 자, 요렇게 그으면 역시 또 여기가 직각이 무조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영아, 지름이 아까 4종류 있었지? 그리고 지름을 하나 골랐을 때 나머지 한 꼭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요게 지름이잖아? 남아있는 점이 몇 개야? 그 6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져. 그쵸? 그러니까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몇 개씩 만들어진다? 지름, 6개씩 만들어진다. 그런 지름이 4종류,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 6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총 24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확률은 뭐 그냥 56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죠. 8로 약분시키면은 7분의 3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지름을 먼저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78쪽으로 가서요. 78쪽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고 PA가 5분의 3, 그 다음에 PA 플러스 PB가 4,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럴 때 PB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일단 배반이 뭐예요? 배반? 배반이 뭐야? A 교집합 B가 0인 거죠, 그쵸?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인 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이게 배반이죠. 자, 그럼 그 배반인 상태에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요거.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보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 드모르간의 법칙이 생각나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저 초록색 부분이 P하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거든. 그쵸? 근데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1 빼기 P A 합집합 P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근데 지금은 배반이란 말이야. A와 B가 배반인 경우에는 이 A 합집합 B를 그냥 PA와 PB의 뭐라고 보면 돼? 합으로 보면 되죠. 원래는 A 합집합 B면은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잖아. 근데 배반이니까 교집합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얘를 그냥 PA 플러스 PB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식은 1 빼기 PA 빼기 PB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왼쪽에 좌변과 여기 앞에 4 붙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이 전체식을 다시 써보면 PA 플러스 PB가 4괄호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리는 PA의 값이 5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치? PA가 5분의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5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계산해서 PB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일단 얘를 정리 좀 하고 집어넣을게요. 4 분배해가지고 4 마이너스 4PA 빼기 4PB 그러면은 넘깁시다. 얘네 둘 다 넘겨버리면 5PA 플러스 묶을까? 5PA 플러스 PB가 요게 4네요. 이렇게. 그러면 PA 플러스 PB가 5분의 4란 얘기잖아. 5로 이렇게 나눠주면 요렇게 5분의 4란 얘긴데 그런데 PA가 5분의 3이었어. 얘가 5분의 3이었어. 그럼 끝났네. 얘가 얼마야? 5분의 1이네. 그치? 5분의 1. 그쵸? 그래서 답은 5분의 1이 되겠고요. 배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쵸? 드모르간의 법칙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를 잘 하시면 5분의 1이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79페이지에 13번 한번 풀어봅시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79쪽에 13번. 하영아 풀었니? 어떻게 풀어야 될까? P 버스 이거 뭐야? 20분의 얼마? 20분의 6? 아, 지하철이 먼저구나. P 지하철이 몇이야? 20분의 9. 그 다음에 버스가 20분의 6. 아,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그랬으니까 이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확률 이걸 우리가 지하철과 버스에 뭐라고 봐야 돼? 교집합이라고 봐야 돼요? 또는인데? 또는이면 뭘로 봐야 되지? 합집합으로 봐야 돼. 그치? 합집합 P 지하철 합집합 버스로 봐야 돼. 그게 얼마야 지금?
5분의 3. 이것도 20으로 통분해 버릴까? 20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일 확률, 이걸 물어봤잖아. 이거는 우리가 P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 찾을 수 있지 않아? 어떻게 찾으면 돼? 20분의 9 음, 더하기 20분의 음. 지하철 교통과 버스가 20분의 10. 그렇지.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므로 얘는 몇일까? 오, 20분의 3이죠, 그렇죠? 2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산 갖고 왔니? 우산 갖고 왔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80쪽에서는 20번을 한번 보는데 20번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죠?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요? 역함수. 어떤 함수만이 역함수를 가질까? 무슨 소리 기억나? 1대1 대응. 그지? 정확히 말하면 1대1 대응. 그지? 지금 x가 1, 2, 3, 4인데 1, 2, 3, 4에서 1, 2, 3, 4로 그 함수를 쏜다. 그러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4의 4제곱이죠. 4파이 4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개인데 자, 그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4의 4제곱 중에는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런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까 못 가질까?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거꾸로 다시 돌려주는 게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역함수인데 지금 같은 모양의 함수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걸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립 조건은 정의역의 원소들이 화살표를 몇 개만 쏴야 돼? 한 개. 모든 원소가 한 개씩 화살표를 쏜다가 포인트거든. 근데 지금같이 화살표를 쏘게 되면 얘가 지금 몇 개 쐈어요? 얘 혼자 2개 쏜 거 아니야, 그지? 얘는 하나도 안 쏜 거고, 그치? 이런 애들이 존재하면 이것은 함수로 인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함수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역함수를 가지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든 애들이 다 한 번씩 이쪽에 있는 애들한테 하나씩 화살표를 줘야 돼. 그래야지 반대로 화살표 방향을 바꾸어도 함수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쏜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죠.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분자에는 1대1 함수를 만들 조건 뭐 써야 될까? 4p4. 그러니까 4 팩토리얼 쓰면 되겠죠. 그죠? 4 팩토리얼. 중복이 허용됐다. 이거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됐다의 차이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4 하나 지우고 4의 3제곱 64분의 3이 6인가? 그럼 2로 한번 잡으면 되겠네. 그지? 3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확률은 역함수가 존재할 확률인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 될 확률을 쓴 거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이 전체를 1에서 빼가지고 얼마나 해야 돼? 32분의 29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응? 옛날에 배운 건데 이것도 문제 이렇게 섞여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81쪽에서는요 2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81쪽에 24번. 이거 뭐 많이 본 모양이야, 그지? 적어도가 들어갔으니까 여사건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적어도 한 개가 당첨이다의 반대가 뭐라고? 모두 꽝이다, 그치? 요거의 반대는 모두 꽝이다. 그럼 모두 꽝이 뽑힐 확률을 써가지고 1에서 빼면은 12분의 7, 12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럼 그걸 얘기해봐. 모두 꽝을 뽑을 확률을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 9C 2분의 뭐라고? 꽝이 몇 개일까? 9 빼기 n, 그치? 9 빼기 n 그것이 2가 돼야지, 그치? 맞죠? 꽝이 9 빼기 n 개 있으니까 9 빼기 n c2 하면 내가 2개 뽑았는데 둘 다 꽝 뽑은 거지. 맞아요? 그럼 그 확률을 1에서 뺐더니 얼마가 나온다? 12분의 5가 나온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요 확률이 이게 12분의 몇이었다? 7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9C가 얼마냐면 36이네, 그치? 요게 36이니까 자, 그럼 이 좌변 우변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몇이 돼야 돼요? 이제 요게 지금 3배니까 분자도 3배 생각해도 요 빨간 박스가 21이 돼야 되지, 그치? 21. 그래서 9-NC2가 21이다. 자, 이거 뭐 그냥 찾으면 돼요. 몇 C가 21이지? 7C2가 21이죠, 그죠? 7C2. 그러면 7C2, 얘가 7C2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몇이구나? N은 2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연소리 풀었니? 자, N은 2구나. 가영아, 적어도 한 명이 3학년이다의 반대는 모두 3학년이 아니다. 맞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82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요 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82쪽에 6번 답 한번 찾아보자. 각각 병이 4 있으니까 사실씩 내가 그쵸. 이제 이 6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마치 낯선 문제처럼 보여. 근데 이 문제는 뭐랑 똑같은 문제냐면요, 주머니 안에 공이 12개 있다. 근데 그 중에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12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뽑았는데 그 3개가 모두 다 다른 색깔일 확률은 이런 질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모두 다 다른 색깔이니까 빨간 거 하나 뽑고 파란 거 하나 뽑고 검정색 하나 뽑아라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분해한 다음에 빨간 거 하나 고를 확률 4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4가지, 파란 거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 검정색 중에 하나 고르는 거 4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문제의 상황이 이거 주머니에서 공 뽑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헷갈리는 지점이 줄어들죠, 그쵸?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55분의 16이 나옵니다. 그쵸?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배반이고, 자, 또 배반이야. 아까 전 했던 거랑 똑같아. 배반이면 하영아 어떤 뜻?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는 자, 요런 조건도 추가가 됐네. S가 A 합집합 B래요. S라고 하는 건 이제 표본 공간이고,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거는
전체 집합의 느낌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S는 전체 집합이란 의미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전체 집합이 지금 S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A와 B를 합집합시켰더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는 A 합집합 B의 확률이 몇이에요? 몇일까? 전체 집합의 확률이면 뭘까? 1인 거야. 1. 그치? 1. 근데 A와 B는 서로 배반이지. 그러면 이 A 합집합 B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PA 플러스 PB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PA 플러스 PB가 1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S가 A 합집합 B라는 것이 PA 플러스 PB가 1이에요 라는 뜻이야. 배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추가로 3PA가 2PB랑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있는 거야.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잘 조합하면 우리는 PA와 PB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 3PA가 2PB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PA 대 PB가 은솔아 몇 대 몇이란 얘기일까? 3대 2란 얘기일까? PA가 더 클까? PB가 더 크겠죠? 그럼 몇 대 몇이라 그래야 돼? 2대 3이 맞는 거야. 원래 우리 이런 비례식을 풀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써져 있어야 이렇게 둘이 곱해지고 이렇게 둘이 곱해진 게 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써져 있는 거 우리가 요런 비례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둘이 더해가지고 1이잖아. 더해가지고 1인데 비율이 2대 3이에요. 하영아 이거 할 수 있지? 더해가지고 1인데 비율이 2대 3이에요. 1을 2대 3으로 비례 배분. 어떻게 하더라? 일단 몇으로 나누죠? 좀 더 쉬운 상황. 사탕이 30개가 있는데 30개의 사탕을 하영이랑 나랑 2대 3의 비율로 나누어서 가져가고 싶어. 하영아, 그럼 너는 사탕 몇 개 가져가고 나는 사탕 몇 개 가져가면 돼? 너 12개, 난 18개 가져가면 되지. 어떻게 계산했어? 그니까 너 머릿속에 있다니까. 5분의 2를 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30이었고 이거는 1인 것만 다른 거예요. 2대 3으로 비례 배분하고 싶으면 이거 구할 때는 5분의 2 곱하면 되고 이거 구할 때는 5분의 3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걸 여기다가 30에 곱했던 거고 지금은 1에다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1에다가 5분의 2 곱하면 그냥 뭐야? 5분의 2지. 그러니까 PA는 뭐야? 5분의 2야. PB는 뭐고? 5분의 3이고, 그쵸? 그러면 PA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5분의 2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례 배분의 기본은 이거 두 개를 더한 숫자분의, 요렇게 더한 숫자분의 앞 숫자 하면은 앞에 거가 나오는 거고, 그치? 전체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죠. PB를 구하고 싶으면 또 두 개 더한 거 분의 뒷숫자 요것을 전체에 곱하면 B가 나오는 거고, 그치? 이게 비례 배분의 기본이죠. 답은 4번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4쪽으로 가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숙제는 84까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문제만 풀어보고, 서준이 어저께 그 시험지 풀어봤던 것 중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2개? 그럼 요거 2개 풀고 그거 질문 받아볼게요. 자, 84쪽에 일단 15번부터 볼게요. 15번. 자, 요 문제는 총 7개의 점이 있는데 이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해가지고 선분으로 연결을 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가령 내가 만약에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렇게 세 점을 택했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연결했다. 그럼 요렇게 예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을 골랐다.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인데 결국 핵심은 원래는 점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 빨간 동그라미 친 것처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떨 때 발생해?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럼 그러한 경우만 전체에서 빼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다? 요거의 반대를 생각할 거다. 반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직선 상에 있는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요로 할 확률을 구해볼게요. 점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택하는 거니까 분모에는 하영아 뭘 깔아야 돼? 자, 그 중에 일직선상에 있는 3점을 뽑는 경우의 수. 그쵸? 요렇게 5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이 밑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3개를 뽑는 거, 이게 일직선상의 3점을 뽑는 확률이죠. 그럼 얘부터 계산을 해놓으면 요거는 35분의 10이네. 약분하면 7분의 2네. 그치?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답이야? 1에서 빼면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답은 7분의 5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 18번 이 문제만 풀고 다른 질문 받을게요. 자, 18번 한번 찾아봐. 답 찾아봐. 적어도 한 개의 떡에는 꿀이 들어있다. 의 반대가 모두 꿀떡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 모두 꿀떡이 아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쓸 때 뭐분의 뭐라고 써야 될까? 8C2분의 그렇지. 8-n개가 꿀떡이 아닌 애들이죠? 그것이 2. 그치?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1에서 뺐을 때 그게 14분의 1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1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8C가 얼마야? 28이잖아. 그지? 8C가 28이니까 요게 28이란 얘기는 그럼 요 부분이 몇이 돼야 되겠구나? 6이 돼야 되겠구나. 6. 그치? 그럼 몇 C가 6이에요? 4C가 6이잖아. 4C. 맞아? 그러면 요 8-n 요 부분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도 뭐다? 4다. 그치? 그래서 n은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까지 화요일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자, 이제 서준이 질문하고 싶은 거 해보자. 11번, 15번, 16번. 몇 쪽이에요? 139? 130? 130쪽에 11번? 자, 뒤에 기출문제 중에서 서준이가 질문하고 싶은 거 11번 하영이랑 은솔이도 같이 봅시다. 뒤에 130쪽에 있는 기출문제 중에 11번 11개의 서로 다른 색깔의 색연필에서 6개 이상을 택하여 하나의 꾸러미를 만들려고 한다. 색연필 꾸러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랬죠. 근데 이게 6개를 택할 수도 있고 뭐 7개를 택할 수도 있고 8개를 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내가 딱 6개짜리 꾸러미를 만든다. 그러면 11C 6 아닌가? 그죠? 근데 이거 7개를 택할 수도 있는 거고 8개를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띵띵띵띵 해가지고
11개를 다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11시 6부터 11시 10일까지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 풀어야 되겠어? 이항계수의 성질로 푸는 거지. 그치? 요 11시 6부터 11시 10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1시 0부터 11시 10일까지를 다 더한 값, 그게 2의 11제곱인 거 알잖아. 그치? 요거의 딱 뭐예요? 절반이죠. 그쵸? 요거의 딱 절반. 혜영아, 얘가 얘의 딱 반이라는 거 보여요? 요게 몇 개의 숫자가 더해진 걸까? 12개지. 그 중에 앞에 5개가 0, 1, 2, 3, 4, 5 이렇게 6개지. 12개 중에 앞에 6개가 0, 1, 2, 3, 4, 5까지죠. 그럼 뒤에 6개가 이제 6, 7, 8, 9, 10, 11 이렇게잖아. 그게 딱 지금 요거인 거지. 그치? 그러면서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는 서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얘는 이 2의 11제곱의 딱 절반. 이거의 딱 절반이 얼마야? 이거 자체가 얼마일까? 2048. 이거의 절반이 얼마야 그러면? 1024죠? 1024? 그럼 2의 11제곱의 절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2의 10제곱이죠? 2의 11제곱의 절반은 2의 10제곱. 그래서 답은 4번. 그죠? 또 소준아? 15번. 다음 페이지에 15번. 와, 이거 계산이 틀리는 것 같은데 문제 계산이 틀리는 것 자, A가 B를 이길 확률이 5분의 2, B가 C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 C가 A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요런 대진표로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C가 우승할 확률은 그랬죠.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몇 가지 대진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몇 가지? 세 가지 대진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어차피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이렇게 바꾸어도 아무런 그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 앞에 자리에 누가 오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세 종류의 대진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종류의 대진표를 써놓고 C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대진표가 세 종류 있는데 첫 번째는 A-B-C, 두 번째는 B-C-A, 세 번째는 C-A-B 이렇게 세 개로 놔볼게요. 자, 그럼 요 상황에서 C가 우승을 하려면 일단 얘가 올라가가지고 B를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이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C가 B를 이길 확률이 얼마냐? B가 C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거꾸로 C가 B를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C가 B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결승전에서 A랑 만나는데 C가 A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3분의 1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 앞에 이거 들어가야 되죠. 요거 왜 들어가? 그러니까 대진표가 세 종류니까 세 종류의 대진표 중에 요런 대진표가 선택될 확률, 그게 3분의 1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진표에서도 일단 이 대진표가 선택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에 일단 붙어야 돼요. 그죠? 붙어야 되고 이번에도 C가 올라가서 A를 이기고요. C가 다시 올라가지고 B도 이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C가 A를 이길 확률이면은 3분의 1이었죠? C가 A를 이길 확률. 그리고 C가 B를 이길 확률, 이거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얘네 둘은 확률이 같은 겁니다. 그치? 누구랑 먼저 붙느냐 그 순서만 바뀐 거지 곱해지는 숫자 자체는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대진표가 조금 복잡한데 세 번째 대진표를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 번째 대진표는요
같은 대진표지만 여기서 C가 우승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 이쪽에서 A랑 B 중에 A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C랑 붙었는데 C가 이겨서 우승할 수가 있고요. 또는 B가 이겨가지고 B가 올라와서 결승에서 C랑 붙었는데 거기서 C가 이겨가지고 우승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럼 먼저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대진표가 선택될 확률 똑같이 3분의 1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A가 B를 이겨야 돼. 그치? A가 올라오는 시나리오니까 A가 B를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2지. 자, 그런 다음에 결승에서 이제 A랑 C가 만났어. 거기서 C가 이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C가 이길 확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자, 같은 대진표야. 똑같이 이 대진표가 선택될 확률 3분의 1에다가 이번에는 B가 A를 이겼어요. B가 A를 이겼으니까 자, A가 B를 이길 확률의 반대잖아. 그치? B가 A를 이기는 거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결승에서는 C가 B를 이겨야 돼. C가 B를 이길 확률은 얼마였어? 2분의 1이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요 세 번째 대진표에서 C가 우승할 확률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위에 것들이랑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플러스 해주고 요거 플러스 요것도 합쳐서 생각하면 3분의 1 한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하면 지금 15분의 2고요. 요거는 10분의 3이네. 15분의 2 플러스 10분의 3. 이거 30으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30분의 4랑 30분의 9니까 30분의 13이네. 그치? 30분의 13.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기 30분의 13.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싹 다 계산하면 답이겠죠. 그죠? 그러면 3분의 1 묶어주고 여기 6분의 1이랑 6분의 1 더하면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면 30분의 10이잖아. 얘까지 하면 30분의 23이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0분의 23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다 계산하면. 그쵸? 그러면 90분의 23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차근차근 따져보면 돼. 어디서 틀렸니 서준이는? 아, 그러면 답이 30분의 23이라고 나왔어? 요게 답이죠. 이게 아마 교과서에 있던 문제인가 어디는 3분의 1을 안 곱했을 경우에는 답이 1이 넘어가. 그치? 그러니까 그럼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대진표를 짜는 것부터가 이제 확률이잖아. 문제 읽어보면은 A, B, C가 각각의 대진표의 세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같고 이런 말을 했잖아. 그치? 이거는 대진표를 짜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확률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답은 5번이고 또 질문 나오신 거 있어요? 밑에 16번. 자, 16번은 흰 공 3개와 검은 공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물을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같은 확률. 그러면 이거 아닌가? N 플러스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2개의 색이 똑같은 거니까 흰 공만 2개가 뽑히거나 또는 검은 공만 2개가 뽑힌다. 그 확률이 5분의 2다. 이 얘기 아닌가? 그쵸? 자, 요거를 이제 잘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은 분수 하나니까 x자로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3 더하기 2분의 n-1인데 거기에 5가 곱해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5가 곱해졌고요. 여기는 2 한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3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건 2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리고 분수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에 2 곱할게요. 양변에 2 곱하면 그러면 얘가 6 됐고 얘랑 곱해지면 30. 그 다음에 요거 2 날라갔고 5 곱해지니까 5 괄호 n 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이쪽은 2 곱해졌으니까 2 괄호 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전개시켜가지고 좌변으로 다 넘기면 3n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n에다가 10n, 마이너스 15n, 그 다음에 플러스 30에다가 10이 넘어오니까 18이 되겠네.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고요. 2랑 3인데 그 모든 자연수의 합은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 그치?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신 거 있어? 요 회차만 풀어본 거야? 네, 4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앞에 그 문제 숙제 84까지 한 다음에 여력이 되면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 전에 우리 뭐 2회차, 뭐 4회차 이런 데가 좀 쉽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뒤에 기출 풀 거면 2회차, 4회차, 그다음에 5회차도 괜찮고요. 2, 4, 5, 6 이런 회차들을 2, 4, 5, 6 이런 회차들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검사 받고